이번 한미일 3국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통해 차원이 다른 안보 경제 공조 체제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선 중국과의 관계 설정도 잘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에게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나토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 준군사동맹 체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장님 보시기에 안보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가장 주목하셨어요? 우선 이게 다자회의하고는 분리돼가지고 한미일이 독자적인 협력체를 만들어내가지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핵심적인 소다자주의 협력체로 자리매김을 했다. 네. 이거를 제도화시키고 정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반도체 관련 물자가 부족할 때 조기에 정보를 공유를 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그런 부분도 참 눈에 띄던데 경제 분야 관련해서도 획기적인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는 군사안보뿐만 아니고 경제안보, 기술안보 이런 부분에 상당한 그 노력을 기울였고요. 저는 구체적으로 한 4가지 정도가 눈에 확 띄거든요. 예. 하나는 공급망 조기 경보 체제를 갖다가 마련을 하고 또 첨단 기술이 탈취될 거를 막기 위한 공조 체제. 이게 산업 당국뿐만 아니고 법률 당국하고도 공조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산업 첨단 기술 영역에서 표준 관행하고 기술 규범을 갖다 같이 수립을 하자. 그리고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동 연구도 하자라고 아주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안들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질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삼국 정상이 매년 만나기로 하고 또 합동 군사훈련도 정례화하기로 하고 뭐 좋습니다. 근데 각국이 다 이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는 나라라서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안보 방향이 바뀌기도 하거든요. 이 지속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아마 이번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주력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다층적인 협의 채널을 만들어 놨잖아요. 정상회담뿐만 아니고 그 국가안보보좌관, 외교장관, 국방장관, 또 상무장관, 재무장관까지 쭉 집어넣는 걸 만드는 거는 어느 하나가 잘 안 움직이더라도 어딘가는 움직일 수 있도록 틀을 짜놓고 그다음에 만약에 거기에 어느 국가가 특정 국가가 그걸 갖다가 나오질 않는다 그러면은 국제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왜 안 나오는지. 그러니까 상당한 부담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에 따라서 관여의 정도라든지 심도는 변화할 수 있지만 아마 불관여라고 하는 선택을 하는 건 상당한 부담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속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중국 당연히 불편할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도 참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 지금 공동성명 내용을 보면 거의 국제 질서를 깨는 그런 세력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중국을. 중국이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할 거라고 전망하세요? 뭐 힘을 사용해서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문제가 안 되겠죠. 저는 우선 중국이 보복할 거다, 압력을 넣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이걸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고려해서 미국하고 협력을 격상하는 걸 갖다 자제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저는 그거는 동의하기 굉장히 어려운 주장입니다. 다만 근데 중국이 좀 불편하겠죠.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요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중국이 압박을 가하거나 보복을 하거나 그런다면 오히려 스스로 국제 질서의 규범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를 스스로 증명해 버리는 꼴이 되거든요.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을 갖다 회피하거나 배제할 필요가 없듯이 중국도 미국하고의 경쟁은 하지만 한국하고 일본이라는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할 그럴 필요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하고의 협력을 갖다가 도외시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이긴 합니다만 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겠지만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 한미일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글쎄 그 군사적 공격을 가면 할지는 앞으로 봐야지 되는 일이지만 가정적인 상황에서 대답이 좀 어려운데 만약이라도 그런 사태가 일어난다 그러면 한국도 좌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경제 안보하고도 바로 직결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적절한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가 일어나더라도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최대한 유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마 한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제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번 회담 내용이 우리에게도 변하지만 북한에게도 어떤 면에서 변화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위협하고 도발하고 그렇게 행동을 할까요? 최근 북한을 보면 우리의 의도나 선의하고는 무관하게 그 핵과 그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데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의 주된 대상이 북한이었기 때문에 아마 어떤 형태로도 반발을 하겠죠. 네. 그런데 이게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한미일 협력 수준은 더욱 높아질 겁니다. 이번 한미일 회담은 서로 이게 안보면에서 삼국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에 대한 공동대응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였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하면은 거꾸로 한미일 협력은 더 높아지는 그러한 모순에 직면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박철희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